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1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설명드렸는데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가 보기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번 문제 있잖아요. 22번에 니은번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4번을 교부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이 적법조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위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거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118조를 위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21번 문제를 설명을 해볼 건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례 문제인데 읽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자, 요 박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 P는 야간 순찰 도중 갑이란 건 피의자겠죠. 자, 식칼을 휴대한 채 편의점에서 나와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보자.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야? 편의점에서 무슨 강도짓을 했거나 뭔 짓을 한 거죠,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죠. 칼을 들고 나와 식칼을 휴대한 채 편의점에서 나와 도주한다는 거는 뭐야? 분명히 그 편의점 안에서 뭔 짓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연찮게 지금 뭐예요? 야간 순찰 도중에 그 양반을 발견하고 나서 급히, 자, 중요한 거는 급히야. 급히 다급하죠 지금. 그죠? 다급하지 않겠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한 거야. 그죠? 이따가 요거 문제 됩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P는 A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긴급 체포한 후, 그죠?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휴대전화에 대해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자, 갑을 머뭇거리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자, 뭐, 동의 여부는 뭐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머뭇거렸다고만 나와있지, 그, 임의 제출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는 지금 없어.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 자, 이후 P는 경찰관이죠. 자, 갑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 여기가 문제된다, 이제. 자, 진술 거부권을 왜 고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답니다, 지금. 그리고 뭘 어떻게 했어요? 진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진술 조서를 작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는 문답식으로 해갖고, 뭐라 그러죠? 문답식으로 해서, 피의자에 대한, 문답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거 피의자 신문조서라 그러고, 진술조서라는 것은 지금 현재 피의자에 관련된 저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을 갖다 그냥 경찰관이 묻고 답한 걸 적었다는 거예요. 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법원으로, 그러니까 조서자 들어가면은, 그죠? 문답으로 작성한 거고, 진술서는 그냥 지 혼자 일기처럼 쭉 적어 내려가는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진술 조서니까 서로 문답식으로 적었다는 거죠. 비록 형식이 진술 조서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준하겠죠. 그죠? 수사기관이 작성한 거니까. 그잖아. 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도구를 압수했답니다. 자, 일단 아래 거 읽지 말고 요것만 좀 보고 좀 얘기 좀 해보자.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이게 절차 위반을 한 거죠, 지금. 그죠? 그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다는 것을 갖다가 받아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얘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진술 조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요 부분의 흠결을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은 그 위법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삐딱한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돼. 여기서 작성한 진술 조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와 동일하게 보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수사 과정 지금 긴급 체포했다며 지금 긴급 체포해서 지금 잡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잡아온 피의자에 대해서 형식은 진술 조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경찰관이 지금 묻고 답한 거에 대해서 기록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비록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준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범행 도구를 압수했어요. 자, 요 뒷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절차 위반이 돼서, 그죠? 절차 위반이 돼서 위법이죠.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얻어낸 바로 뭐예요? 범행 도구죠. 그렇다는 것은 뭐야? 독소의 과실 이론으로 해갖고 위법하게 수집된 제 2차의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범행 도구 이거 뭐가 돼? 꽝 되는 거죠. 증거 능력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이거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뭐 다 잡아오고 그냥 물건 다 압수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예? 물론 여기서 지금 뭐 긴급하게 막 지금 막 상황이 촉박한 건 알고 있지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일단 여기서 큰 하자가 발생한 거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술을 토대로 해갖고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범행 도구를 갖다가 압수해왔다고 한들 일단 이 이전 절차에서 위법하게 절차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제 2차의 증거로 봐서 바로 뭐예요? 독소의 과실 이론으로 해서 이 범행 도구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헛고생한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 정답은 이게 5번이거든요. 5번 답 체크하시고 봅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만, 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 봅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임의성 인정되더라도 증거 능력 있어 없어 이거? 증거 능력 없습니다 이거. 그죠? 부정되지만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만, 그치? 그죠? 부정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도구. 자, 아까 전에 뭐예요?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갖고 범행 도구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거 증거 능력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범행 도구 어떻게 된 거야? 증거 능력 있어 없어? 증거 능력 없지. 위법하게 수집된 제 2차의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병신짓 한 거야 지금 이거. 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은 일단 절차 위반으로서 큰 중대한 위법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갖고 범행 도구를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 해온다고 한들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죠? 정답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야. 되셨나? 자, 나머지 한번 또 보자고 이제. 자, 나머지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피해 경찰관의 사진 촬영은 사후에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적법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판례에 근거하라 그랬잖아.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판례를 근거하라 그래요. 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판례에 의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 해당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판례가 있어. 그죠? 원칙은 뭐예요? 이런 경우에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벌어진 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영장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자, 그거와 관련돼 갖고 지금 판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그죠? 해당 사항이 있죠. 그 경우죠.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 경우에, 그죠? 사후 영장을 안 받았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그 촬영물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원심에서.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죠? 자, 왜 그러면 이것을 적법으로 봤냐면은 읽어볼게요.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내에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고요. 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요. 또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아도 어떻게 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예항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그죠? 무작정 그러면은 뭐 사후영장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는데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요건이 현장성, 긴급성, 상당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범행 중 범행 직후에 행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범행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요건 까다롭죠. 그죠? 그리고 판사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촬영 방법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회 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그죠? 지금 요건을 다 지켰기 때문에 비록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이 경우에만큼은 어떻게 됐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했어? 위법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은 어떻게 됐다? 사후에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이것을 적법으로 봤다는 거예요. 위법으로 보지 않고. 자, 잠깐 여기서 스톱하고 좀 얘기 좀 드릴 말씀이 있어. 괜히 일 만들지 마시고 있잖아. 이건 문제 푸는 거고요. 현재 업무를 볼 때, 수사를 할 때는 무조건 영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괜히 이거 나중에 옛날에 판례가 뭐 이랬어 저랬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형사소송법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216조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이다 그래갖고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해서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후에 어떻게 해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사후에 뭐하 그랬어요?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단 말이야. 형사소송법 21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이거 지키지 않은 거죠? 지키지 않았지만은 예외적으로 이 사안을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거야, 판사들이. 가련하다 해갖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예전에 이거, 검증영장 사후에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 하고 안 받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 논란거리 만들어? 최대한 어쨌든 형사소송법에 나온 건 다 지키란 말이야. 응? 되셨나? 어쨌든 요 지문은 동그라미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지만 그죠? 우리가 업무를 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죠?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에서 그죠? 판사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압수수색은 할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후에 반드시 뭐해라? 영장을 받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논란거리가 없겠죠. 완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후달리게 어떻게 그냥 판사가 그냥 인정해 준 거야. 그냥 적법으로 인정해 준 거야. 쓸데없이 왜 남의 손에 이런 것이 적법을 인정받아야 돼. 그죠? 자, 봅시다. 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 갑이 휴대전화의 이미 제출을 거부한 경우라도 P는 체포 현장에서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미 제출을 지금 거부했어요. 그죠? 이미 제출을 거부했는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체포 현장에서 한 거잖아. 그죠? 긴급 체포했다며.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죠. 그죠? 217조에 나와 있단 말이야.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에서 200조 3이나 아니면 200조 3이나 아니면은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 체포나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죠? 긴급히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형사소송법 216조 17조를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예? 이 두 개가 매우 야리꾸리 하면서 어려워. 지문이. 그러니까 이거를 216조와 17조는 메모지에다가 적어갖고 맨날 외우란 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영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머릿속에 박아놔야 된다는 거야. 이거 똑바로 안 해갖고 법정에서 맨날 논란거리 생겨갖고 어떻게 돼? 무죄로 풀려난 경우가 많어.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휴대전화에 대하여 갑의 임의적 제출 의사의 부존재가 의심되는 경우에, 자, 임의 제출 의사가 지금 그죠? 부존재가 의심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임의 제출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 아까 전에 이 새끼가 뭐라 그랬어? 그 범인이. 예? 머뭇거렸다고 나왔지 않았나?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아까 임의 제출에 대해서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머뭇거렸다며. 그죠?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얘한테, 그죠?
이 범인한테 물어봐야 돼. 야, 이거 이미 제출 이거 하는 게 너 나중에 범죄에 대해서 선처를 받을 수가 있어 하고 어떤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미 제출해라 네가. 이미 제출 형식 밟자 하면서 이미 제출 한다고 저기 갖다가 보여주고 거기다가 서명을 받아놔야 되겠죠. 그죠? 이미 제출서를 갖다가 주고 거기다가 서명을 받아놔야 되겠죠. 그죠? 사무실에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저기 수사할 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다? 자, 한번 읽어보자고. 그래서 검사가 의심을 배제할 증명을 하지 못하면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미 제출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이놈한테. 예? 범인한테 확실히 이미 제출을 받아야 된다고. 그죠? 그 이미 제출 의사가, 그죠? 의심되면은 위법한 압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검사가 그것을 어떻게 된다? 증명을 해야 돼요. 예? 되셨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봅시다. 갑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면서 탐색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를 임의로 압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맞는 지문이야. 자, 임의 제출을 하면서 탐색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자, 그 범위를 넘어서서 범죄 정보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그 정보가 전자정보가 아니라 그 범위를 초과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무슨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담겨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범죄와 관련된 어떤 전자정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임의로 압수하게 되면은 뭐예요? 전부 다 꽝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던 것까지 전부 다 뭐예요? 자, 위법수입 증거로 해당돼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그쵸. 임의 제출을 받을 때 그죠?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업무를 하면서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임의 제출을 요구했으면은 그죠? 얘한테 확실하게 너 이거 임의 제출이라는 것을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 확실히 받아놔야 돼. 확인서를 받아놔야 돼. 너가 이거 임의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받아놔야 된다고. 임의 제출 확인서를 받아놔야 된다고. 그죠? 얘가 지금 머뭇거렸다 그랬었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임의 제출이 의심돼. 그리고 얘가 머뭇거렸어. 근데 확답을 주지도 않았어. 근데 경찰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의 제출물이라고 하면서 갖고 왔어. 사무실로. 그래 놓고 나중에 임의 제출이라는 것이 확인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토대로 해갖고 압수수색을 또 했다든지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갖고, 야, 나중에 혹시 이거 법정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 너가 이거 임의 제출했다고 얘기해라. 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임의 제출서 확인서를 받아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 역시도 어떻게 돼요? 위법이에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 갖고 올 때 임의 제출을 확실하게 인정받아야 돼요. 얘한테. 그죠? 피의자한테 확실하게 임의 제출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임의 제출 받을 그 당시에 임의 제출이라는 것을 확실히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갖고 와갖고 나중에 추후에 임의 제출의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압수할 당시에 임의 제출이라는 것은 확실히 명기해놔야 돼.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걔한테. 되셨나? 나중에 추후에 보정한다고 해갖고 야 네가 나한테 준 거 그 임의 제출물이야. 임의 제출물이라니까 여기다가 서명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역시도 뭐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처음 갖고 올 때 임의 제출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그 말인데 그쵸? 임의 제출하면서 탐색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범위를 초과한 이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압수한 경우에는 위법수입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탐색의 범위를 그 범죄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딱 정해서 정확하게 전자정보를 압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정보 압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복제죠. 그죠?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걔 핸드폰에 있는 걸 이제 복제하는 거 아니야. 똑같이. 그죠? 예. 자, 그 경우에 압수할 때, 전자정보 압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저 그 처분자, 피의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던가 또는 그 변호인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갖고 와야 된다. 그죠? 멍충하게 또, 그냥 지 멋대로 그냥 거기서 추출해갖고 복제하면 그것도 인정 못 받아. 위법수입 증거가 돼. 그러니까,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띨빵하게 처리해갖고, 거의 다 날아가는 그 증거, 위법수입 증거로 해서,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생님, 훌륭한 수사관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216조와 217조, 그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18조까지 머릿속에 싹 잡아놔. 그리고 관련 판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야지만은, 절차 위반이 되지 않아. 예?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다? 형사가 될 사람은 세상 없어도 216조, 17조를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자, 나중에 언제 시간 됐을 때 내가 216조와 17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 문제 쉽게 해결했죠? 그죠? 됐죠? 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